이 창이 떴을 때 그냥 피니시라고 클릭하셔도 되고 한데 그냥 빨리 진행을 위해서 쇼 리드미를 해제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면 바탕화면에 가시면 이런 화면이, 이런 아이콘이 뜨거나 지금 저는 한번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하는 거라 그 창이 안 뜨는데요. 네, 여기서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 창이 뜨실 겁니다. 네, 이 창이 뜨시면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도 이것도 옵션은 그 유저가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 뉴스나 인포메이션을 뭐 가르쳐주겠다, 허락하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고 그냥 체크 그대로 하고 넥스트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피니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실 겁니다. 네, 이런 창이 뜨셨나요? 네, 이러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떠한 설정은 안 하시고 바로 사용하셔도 네, 여기서 한번 좀 전에 그냥 변수 선언했던 거를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리어 치시고 A는 1 이라고 치시고 뭐 여기 이쪽 보시면 run 가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셔도 되고요. F5를 누르셔서 실행하셔도 되고 여기에 또 아이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이걸 클릭하셔서 실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는 지금 에디터를 저장을 하셔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셨나요? 옥타브가 무료 배포 버전이어가지고 살짝 느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씩 기다려 주셔야. 네. 어떤 때는 찍고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도 되고 안 그러셔도 되고. 네. 여기 이게 새로 다 이 창이 뜨셨나요? 안 뜨시죠?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이 뜨시면 이 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업하는 그 환경이 그 디렉토리 그 폴더 안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면 수학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이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제가 저장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디렉토리에 없다, 그 폴더 안에 없다면, 다른 작업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워링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Change Directory라고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거든요. 있고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방금 데스크탑이라는 곳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로 제 작업 공간이 옮겨간 겁니다. 다 저와 같이 했으면 데스크탑으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저장한 그 폴더 안으로 작업 공간이 옮겨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바로 실행했었잖아요. 근데 커맨드 윈도우가 있어야 되는데 커맨드 윈도우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에디터 창만 안 보이고. 커맨드 윈도우 창은 이 밑에 아래에 보시면 에디터가 있고 커맨드 윈도우가 있고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커맨드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테스트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나와 있고요. 거기서 테스트 안에 작업되어 있던 A는 1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까지 되셨나요? 한번 아까 전에 해봤던 세미콜론도 한번 넣어보시고 CLC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그 언어를 배우실 땐 뭐든지 따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봐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손에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번씩 다 타이핑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보시면 그게 명령어가 제 몸에 익숙해져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것처럼 명령어를 커맨드 윈도우 창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5를 계산하라고 명령어를 치면 8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커맨드 윈도우 창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에디터 창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3 더하기 5라고 적어놓으시고 테스트를 실행하시면 커맨드 윈도우 창에 똑같이 테스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다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커맨드 윈도우랑 에디터 창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 위치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커맨드 윈도우를 잡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끌고 가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창이 포맷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바로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창이고요. 여기는 제가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선언한 변수들을 여기서 눈에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커맨드 히스토리는 제가 지금까지 명령어를 썼던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로 옥타브 사용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더 이제 좀 명령어들을 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F프린트 F까지 하셨고요. 근데 이제 반복문이라고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명령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이걸 계속 몇 번 내가 한 번에서 10번까지 10번을 이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은데 1부터 10을 그러면 10개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1부터 10 폼은 안에다가 1부터 10, 그 변수를 출력해라 라는 명령을 한 줄만 넣어 놓으면 커맨드 윈도우 창에는 1부터 1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예제를 한번 보면 제가 세미콜론을 안 박으면 커맨드 윈도우에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을 박지 않아서 여기에 다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포문에다가 x는 0부터 2씩 증가하면서 10까지 a는 2 곱하기 x를 반복하여라. 그러면 10이 x가 10이 되었을 때 끝내자. 혹은 이 포문의 끝은 여기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end입니다. 포문의 시작은 for로 시작해서 end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키면서 10이 될 때까지 for와 end 사이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한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럼 보시면 결과창은 여기 이렇게 for는 x는 0부터 2씩 증가하면서 10까지 하고 a는 2 곱하기 x라고 하면 첫 번째는 x에 0이 들어갈 겁니다. 0이 들어가서 a는 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래서 다시 위에 올라가서 x는 2가 들어갈 겁니다. 증분이 2이기 때문에 2가 들어가서 a는 2 곱하기 2로 해서 4가 출력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10까지 가면 a는 20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콜론 사이에 2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증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증분을 빼고 안 쓰시면 디폴트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0부터 0 세미콜론 콜론 1 콜론 10이라고 적어 놓으신 거랑 0 콜론 10이라고 적어 놓으신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 2, 4, 6, 8 이렇게 해서 20까지 10개가 출력되는 걸 11개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1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뒤로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면 1씩 감소시키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복 포문을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기 마이너스가 빠진 거예요. 어디? 세 번째. 왼쪽 반복으로. 네, 여기 제가 잘못. 네, 여기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포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반복 컴퓨터의 장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든 어떤 코드를 짜든 포문이나 반복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응용하는 방법, 포문을 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초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이거 그냥 까놓고 똑같이 나오던데. 네. 네.
시간 좀 남으면은 나머지 시리즈 앞으로 나올 거. 아니 저기 나머지 앞으로 시리즈 지금 애기들도 이게 학생들도 함께 이거 전체 다 단순히 쫙 하는 운동 따로 만드는 거 어떤 거? 그 갈사를 왜냐면 지금 모든 왜냐면 대수가 좀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다가 네, 저도 좋은 거 같아요. 가슴 항상 왜냐면 지금 그래서 성수가 티나는 항상 몰라 내용 그래서 이것도 다 보면 다 좋은 거 같은데 나서 뜯어 보면 가사는 지금 잘 이거는 좀 쉬운데 원리파로 그거 거기다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실제는 내비게이션 쉬운 하고 저희들 하려면 가사고 대학 간 거라 본인이 이게 지금 0부터 마이너스 1씩 지금 10까지 간다는 게 밝혀져도 그래서 처음에 10부터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뭐 자기들이 좀 하다 고민이 있어. 원래 손을 딱 알게 되는 이거는 전혀 그 시간 교수 뭐 어떻게 뭐 자기들 할 수가 없고 엄청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거 문자방을 쉽게 걸러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계속 쉽게 왜냐면 그처럼 몸에 공격 책 읽는 것 때문에 내용 갖고 이건 진짜 하나 이것도 지금 불륜을 지금 대정제더라고 사람 거가 한 20대 때 일어났었어. 내용이 계속 공개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전문가에 있어서 만 원을 찍었어요. 애들은 만 원 쓰니까 애들 안 해요. 왠지 씁지가 없어요. 만 원을 찍으면 만 원에 사회도 강매하는 거. 아, 좀 봤어요. 그러면 F에서 상관이 지금 다른 게 불러드릴 거
상관이 비용 어때? 상관 비용 뭐? 자본이 뒤에 연수가 있을 거거든요. 11월 17일 뭐 할 때 또 꿈을 전체를 맞추고요. 4분 하면 차례가 좀 아직 안 되는 거죠. 또 돈을 맞추면 이제 대충 맞추잖아요. 꿈에서 전에 주면은 이제 앞으로 차례 좀 넣고 약간 이제 소통도 이렇게 더 어떻게 그거 좀 더 전부 그 오케이 하나 근데 그것도 번호는 지금대로 밀려요. 그게 좀 생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프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료 프린트하고 싶으면 프린트.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끝나시면 제가 시리즈가 지금 한 20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앞으로 시리즈 맡기기로 어떤 거가 있나. 이쪽은 학부 동료. 아, 네. 네. 이걸 제가 중학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제 했어요. 이걸로 하면 소수역수 애들이 다 같이 가야 돼. 저도 거기까지 그거까지 했어요. 그 주셨던 가게가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했어요. 재밌게. 그래서 댓글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수학 과정을 여기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수학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제 그 중학교 가서 동아리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한테도 애들이 막 도전적으로 막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수가 뭐냐 이게 찾아라 그러면 계속 보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좀 챌린지한 거예요. 소수가 첫 번째 소수가 뭘까? 그렇게 중요해. 스스로 깨우치자. 여기가 뒤에 골드바이스인데 소수 2개로 합하는 거잖아요. 이거 확장하면 소수 3개로 또 합하는 거예요. 임의수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죠. 왜냐면 이제 소수가 2가 있으니까. 2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홀수도 만약에 뭐 101이다. 그럼 2를 하나 소수 하나 집어넣으면 제가 홀수가 돼요.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죠. 홀수가 되죠. 짝수. 그러니까 원래 골드바가 임의 짝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의 홀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홀수를 2를 좀 임의 홀수 홀수가 짝수. 들어가요. 임의 짝수 임의 짝수에서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어야 네, 홀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니 이도 짝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골드바가 짝수잖아요. 임의 짝수는 두 개 홀수, 소수. 이의 소수로 소수는 홀수니까 2만 빼고는 홀수니까 두 개 합하면 짝수가 돼서 짝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홀수 3개를 갖고 일반적으로 2 빼고는 다 3개 합하면 홀수가 되잖아요. 네. 짝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2를 하나 포함시켜서 짝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골드바에 추출을 되죠. 그걸 제가 그 다음 개정판에 들어가. 다음 개정판 이렇게. 아드님이에요? 네,
혼나가지고 하고 나온 데서. 네. 저렇게 이렇게 얼굴 좀. 아, 아빠 사고 그 얼굴 좀 보여줘봐. 어제 새벽 2시까지 그 수학책 지나고 우리는 너를 위해 얼굴 좀 구멍을 있는 수학책 보여줘봐. 지나고는 오랬다고. 내가 정석 보고 가야 보고 되구나. 내가 다 봤는데. 얼굴 좀 보여주지. 얘라고 직접 빨리빨리 그래서 잘생겼네요. 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옥타브는 한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F를 사용하실 때도 한글이 인식을 안 하고요. 디렉토리 파일명도 중간에 한글이 있으면 그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명들을 보통 저장하실 때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유저를 벌써 한글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C 폴더에다가 C 드라이브 바로 거기다 폴더를 만드셔서 저장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특수문자랑 숫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되더라도 실행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벳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 사이에 숫자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for랑 and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같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근데 옥타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맞춰주지가 않고 있어서 and를 쓰실 때는 좀 이렇게 안쪽으로 더 딜리트 하셔서 넣어주시면 계속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지고 계실 거예요. 저걸 그대로 적으시면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저 문법은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교재 내용으로 설명을 네, 이 책이 주 목적은 약수랑 소수에 관련된 거라 수업 강연은 약수와 소수 관련된 것으로 위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모르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꼭 끝나고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USB 안에 코드라고 폴더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거기 안에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코딩 해놓은 것들을 작성해 놓은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코드명은 책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열시면 이렇게 코드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제가 여기다 첨부해 놨거든요. 그거를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신 이 디렉토리 가셔서 제가 지금 이제 작업하시고 싶은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아마 다른 창이 뜨거나 아니면 불러오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나 이 옥타브랑 이 파일을 연결해주는 그런 설정을 안 해놓은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어서 여기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불러오기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미리 불러다 놨는데요. 이제 공약수에 대해서 공약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네, 이런 코드가 뜨시나요? 다
불러오셨나요? 공약수는 두 수 혹은 그 이상의 수가 같은 약수를 갖는 것들이 공약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약수는 그 어떠한 정수를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약수는 그 두 수를 따로따로 나누는데 그 약수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를 공약수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두 수의 약수를 또 구해야지만 공약수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두 수를 나눌 건데요. 근데 반복을 저희는 할 겁니다. 어떠한 반복을 할 거냐? 숫자들을 막 계속 차례대로 순서대로 넣어주면서 그 숫자들을 나눠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것은 제수의 피제수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수에 나눠지는 수에 나누는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디바이저는 나누는 수입니다. 그리고 x, y는 나눠질 수고요. 저는 임의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뭐 테스트 하실 분들은 다른 숫자를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나눌 수를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냐? 보시면 저는 1부터 반복을 시작을 할 겁니다. 1부터 나눠봐라. 약수는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나눠봐라. 그랬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나눌 거냐? 그래서 x, y 둘 중에 작은 값까지 반복을 해서 나눠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상 두 수보다 더 큰 수로 나눌 필요는 없어지잖아요. 나눠지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 한 수는. 네, 그걸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복을 할 거고 그 반복문의 끝은 여기에 end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x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 돌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반복할 명령어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복할 때 무엇을 반복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고 그 나눠서 떨어진 값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같은지. 그래야 공약수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세 줄로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if문은 어떠한 조건을 줄 거거든요. if문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만약 이거라면 if와 and 사이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라 라는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 x는 2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if 안에다가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관계연산되는데 x가 1이라면 x와 1이 같다면 y는 y에다가 0을 넣어줘라. 변수를 선언해라. 그렇지 않다면 x가 1과 같지 않다면 y에다가 1을 선언해줘라 라는 명령. 그러면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x가 지금 현재 2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y에다가 1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y가 0이 아니라 1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 옆에다가 조건문을 넣어주시고 if와 and 사이에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명령어를 적어주시면 그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다가 더 가서 else if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는 더 자세히 나중에 공부하시게 됐을 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우린 조건식에다가 무엇을 넣었냐면 나누고 그것이 같은지, 나눠 떨어졌을 때 그것이 같은지. 그럼 일단 나눠야 됩니다. x랑 y를 디바이저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 게 됩니다. 떨어진 값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가 모드라는 명령어입니다.
x를 디바이저로 나눴을 때 0이랑 같냐?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모드는 어떤 거냐면 x를 디바이저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x, y, z를 4, 2, 3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모드 x, y를 넣어주시면 옆에 결과를 보시면 answer에 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PPT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answer에 0, y는 x는 4니까 y는 2로 나누면 0이 되겠죠?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을 보시면 x는 4인데 3, z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드는 나머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x와 디비저가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약수가 되겠죠. 그 디바이저. 또 y가 디바이저로 나눠졌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것도 또한 약수가 되겠죠. 그럼 디바이저는 x랑 y를 둘 다 나누는 약수가 됩니다. 공약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end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왼쪽도 참인 명제고 오른쪽도 참인 명제일 때 이 입부문을 실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나머지가 0이고 여기도 나머지가 0이니까 공약수가 돼서 디바이저가 출력이 됩니다. 그때 디바이저는 1부터 미니멈 x, y 둘 중에 작은 값까지 돌아갈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시기에 디바이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그 커먼 디바이저 프로그램을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고. 네. 계속 이렇게 출력이 돼요. 나중에 실습을 해보실 때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구를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들 출력이 되시나요? 이렇게 다 출력이 다 프로그램 다 돌아가시죠? 네. 자, 그때 저희는 뭐 디바이저만 구해도 되는데 뭐 약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수를 세야겠죠. 디바이저를 세야 됩니다. 그럼 개수를 세려면 어떠한 명령을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디다가 넣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포문은 계속 반복해야 될 거고 개수를 세려면 공약수가 딱 실현이 됐을 때 그때 또 동시에 같이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입구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세 주면 돼. 여기서 세 주려면 이거는 간단한 응용이라 처음에는 0개에다가 카운트에다가 1을 계속 더해나가요. 그냥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뒤에 문제들도 어디 가서 사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서 교육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약수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뭘 배울까요? 최대 공약수를 배우겠죠.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1차적으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한번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새롭게 브레이크 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문을 보시면 그 전과 다르게 뒤에서부터 1까지 줄여나가죠. 이 이유는 뭘까요? 굳이 1부터 큰 수로 가가지고 맨 나중에 계산된 값을 출력해라. 굳이 이럴 필요는 없죠. 컴퓨터는 우리랑 다르니까 끝에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끝에서부터 작아지면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지는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잘 응용하셔야 돼요. 네, 그 전처럼 그냥 1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죠. 숫자가 엄청 크다면. 그래서 포문을 잘 이용하시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고 계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문이 뭐냐면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방금 커먼 디바이저를 구하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이 실현이 됐을 때 그때 멈추면 끝이에요. 그죠? 포문을 그때 멈추면 끝이에요. 그게 브레이크 문이에요. 브레이크 문은 그 포문을 그냥 이제 빠져나와라, 그만해라, 맞춰라 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바이저가 X부터 시작해서 줄여나가면서 공약수를 찾고요. 그러면 공약수를 첫 번째로 찾게 되는 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최대 공약수를 찾게 되면 나와라, 포문을 빠져나와라. 그러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 엔드 뒤로 가게 됩니다. 나의 작업 위치는 다시 엔드 뒤로 가고 포문을 끝났으니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저와 같이 나오셨나요? 그 커맨드 윈도우 창이 좀 헷갈리게 지저분하시면 CLC CLC 입력하시면 다 지워지게 돼요. 한번 X랑 Y를 다른 숫자를 넣어 보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계속 같은 숫자만 사용해서 이 숫자에 맞춰져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른 숫자를 넣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 이렇게 넣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지금 너무 커서. 네. 이제 저 수가 또 너무 크면 한 계산하다가 30년 걸렸어요. 네. 여기서 커먼 디바이저 그 전 예제에서 보시면 포문이 둘 중 제일 작은 숫자까지 가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면 너무 많이 돌아요. 책에 보시면 그 코드도 올려 있고 코드 설명도 이런 식으로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주석 처리해 놨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루프라는 말은 포문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보통 루프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제 최대 공약수를 배웠으니까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뭐 그전과 같이 공배수를 찾아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도 되지만 저희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수가.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다른 정수, 두 수의 곱으로 그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C가 최대 공약수면 X는 A라는 어떠한 정수와 C가 곱해져서 X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Y는 똑같이 어떠한 의미의 정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B는 당연히 공약수가 1분이 서로소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C가 최대 공약수니까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XY의 곱에 C로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가 구해지게 되죠.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코드로 돌리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찾게 돼서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먼저 찾고요. 그래서 X랑 Y의 곱을 GCD 디바이저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문은 당연히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브레이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는 대신 최소 공배수를 출력하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령문 창에 이런 결과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문과 if문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는 숫자가 너무 크거나 좀 계산을 복잡하게 하거나 뭐 출력을 너무 여러 번 하거나 이러한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무거워서 많이 느립니다. 좀 다른 안에 들어가 있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 뭐 if문, 포문들은
그 옥타브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그게 좀 느리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람보다 빠르니까요. 네. 다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숫자를 바꿨는데 시간이 계속 다 잘 되시나요? 답이 안 답이 컴퓨터 했는데 여기는 답이 달려 답이 틀리게 나왔죠. 12하고 24에서 보시면 또 지금 테스트 하실 때 그 모든 지금까지 계속 누적시키면서 테스트 해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에 거를 실행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그 커맨드 창을 주석 처리하면 되거든요. 아, 커맨드 창이 아니라 그 커맨드를 주석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주석 처리라고 말하는 거는 앞에 이렇게 퍼센트 마크를 붙이시면 색깔이 바뀌는 그 줄이 지금 보시면 원래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면 저 줄은 저 커맨드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S어 8만 출력하게 되죠? 그럼 저 라인은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다 앞에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문구 보시면 퍼센트가 앞에 문자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얘가 옥타브에서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이 명령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라고 거기다 코멘트 다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하는데 난 이 명령어를 그냥 지금 테스트할 때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이 줄은 지금 실행시키고 싶지 않아 하실 때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라인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걸 언제 다 퍼센트를 붙이고 있겠어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다 드래그를 시키시고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다 앞에 퍼센트가 붙어요.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컨트롤 R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실 때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시면 다 지워져요. 주석 처리가 풀려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매틀랩 사용하신 분도 있으셔서 매틀랩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C에서도 이런 주석 처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C에서는 슬러시 별표? 스타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 모든 프로그램에 주석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좋아요. 혹은 그 어떤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시고 싶으실 때도 그 위에다가 코드 맨 위에다가 이런 주석 처리를 하시게 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수에 대해서 다뤘는데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전에 그 관계연산자를 좀 더 설명하고
그래서 관계연산자는 대소 비교를 하는 연산자인데 컴퓨터에서 대소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명령어거든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체크할 때는 보통 if문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혹은 뭐 다른 조건식을 찾을 때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 명령을 사용을 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건가? 아까 전에 참이라고 했고 제가 거짓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모드에서 0이 나오면 0이랑 같으면 참 해서 둘 다 참이면 실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0과 1로 참 거짓을 판별을 해요. 보시면 0은 거짓이라고 구별을 하고요. 1은 참이라고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 0보다 크면 참이잖아요. 참인 명제이다 보니까 저 명령 저런 식으로 쓰면 출력은 1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보시면 1보다 0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 answer는 1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명제는 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이 0보다 작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명령어는 거짓이야 라고 컴퓨터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 0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등호는 두 개가 붙습니다. 왜 등호가 두 개가 붙을까요? 저희가 변수 선언할 때 등호 몇 개 쓰죠? 하나 썼죠. 그거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는 두 개가 붙게 1이랑 0이랑 같아?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등호를 두 개 붙이시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명제는 거짓이야라고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같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실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등호는 등호 앞에 붙으셔야 돼요. 네, 항상 부등호는 등호 앞에 넣어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0과 0이 같냐고 물어봤을 때 출력은 1이라고 참인 명제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드를 사용하실 때도 모드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0이랑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같으면 1, 다르면 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얘는 같기 때문에 1이라고 출력을 해서 같을 땐 1이라고 출력하고 얘도 같을 땐 1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참이니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또 참을 비교하는 게 AND 마크가 그런 건데요. 네, 이 %랑 제가 이 마크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이 마크를 보시면 아까 전에 원화 백슬러시 마크 있는 곳 있잖아요. 그걸 Shift를 누르시면 저 마크가 됩니다. 네, 저희가 배울 때 AND OR을 배우잖아요. 그 문이거든요. 여기서는 %두 개를 붙이기에 AND문이라고 하고요. 이 마크를 두 개 붙이면 OR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ND와 OR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0과 0 %로 하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는 양쪽에 한 개라도 거시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성하는 거 보면 다 000 출력하다가 마지막에 참일 때만 1이라고 출력하게 되죠. 그럼 if문은 뭘 받아들이냐? if문은 1만 받아들이고 1을 참이니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답하는 저거 네? 그 시프트하고 백슬러시 네, 원 모양 이게 원 모양도 있습니다. 원은 없고 딸랑 거기 엔터 위에 이거 이게 슈퍼트 하시고
네. 그럼 5화문은 어떻게 되냐? 5화문은 한 개라도 참이면 1을 출력하게 돼요. 반대죠? 반대라고 하기엔 좀 다르죠? 위에 거는 한 개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5화문은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0을 비교했을 때 5월로 하면 0을 출력하게 되고요. 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참이 있기 때문에 다 1이라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if문이나 어떤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if문도 똑같이 저런 참이냐 거짓이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if문이 조건식이 참이면 밑에 걸 실행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밑에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미니멈을 잠깐 사용했었죠. 미니라는 명령을 사용했었는데 이 미니멈을 잠깐 보겠습니다. x는 2고 y는 1이고 z는 3이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그랬을 때 x와 y를 비교해서 둘이 작은 값을 출력을 해 라는 게 미니. 그럼 밑에 옆에 보시면 answer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y 값을 출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max가 있는데요. max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값을 출력해 라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x와 y를 비교했을 때 x가 크기 때문에 2라고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 이상의 변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개 이상. 그러면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을 하시면 비교가 되겠죠. 혹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벡터로 만들어서 비교하셔도 돼요. 일단 벡터로 비교를 하게 되면 벡터에서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해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x도 동일하고. 네. 다른 옵션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른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한 번씩 다 타이핑 해보시겠어요? 이건 책에 없는 거라 한 번씩 타이핑 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워킹하는지를 아셔야 사용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피보나치 수열을 할 때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만 설명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그 플랫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플랫은 그림을 그려라는 명령어예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림 그리라는 명령을 가진 소프트가 많진 않아요. 근데 옥타브라든지 매트랩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은 거기서 바로 그림을 그려서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타브에서도 이게 그림을 그리게 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좋죠. 무료 배포 버전이 그림까지 그려주니까 좀 수업하실 때 사용하시기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사용법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라인 스페이스는 이건 그냥 뭐 이 책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플랫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갖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 라인 스페이스라는 명령어는 0부터 2파이까지 0과 2파이까지 20개의 점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쪼개라라는 점이 20개예요. 간격이 20간격이 아니라 점이 20개. 그러면은 0과 2파이를 포함해서 20개의 점이 나와요. x가. 그러면 아까 전에 보였듯이 그런 벡터로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부터 파이까지 10개로 해라.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10개의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럼 x는 벡터를 가지고 있는 0부터 2파이까지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돼요. 나중에는 뭐 계산하실 때 벡터 만들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좀 포인트 와이즈하게 베리어블로 하나씩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벡터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x고요. 그러면 x 값에 sin x를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풀죠?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쫙 그리죠. 저희는 선을 막 이렇게.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그리지 않잖아요. 컴퓨터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얘는 x 대신에 sin 함수라는 곳에 x 값을 넣으면 어떤 점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 20개의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계산한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sin x라는 말은 sin 0, sin 20분의 2파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값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벡터가 돼요. 20개의 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돼요. y 값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x축의 값을, 두 번째는 y축의 값을 넣게 돼요. 대신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y값을 따로 안 하고 이걸 바로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20개의 점을 찍어요. 여기 포인트가 보이시죠? 포인트가 찍혀서 20개의 점을 찍게 됩니다. 근데 20개의 점을 찍고 나서 선이 이어져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말을 쓰지 않는, 여기 이 뒤에 이 문구를 쓰지 않으면 그냥 점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선을. 디폴트로 그런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고 K 그리고 바 동그란 1,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 5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거 쓰시면 마크는 그 포인트의 마크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K는 그 라인의 색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라인의 설정은 실선으로 라는 설정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코사인 x를 그리게 해놨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는데 여기는 x, 여기는 y, 그 다음 옵션 넣는데 얘는 이거 하나 띡, y값 하나 띡 들어가고 옵션이 돼 있어요. 디폴트.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봤을 때 0부터 6.8인가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y축은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안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가 뜨죠? 그 인덱스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0부터 20개. 그렇게 인덱스가 뜨게 돼요. 플러스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저 값이 정확히 필요가 없어. 난 알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그냥 y값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내가 그 값에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x, y 기다 넣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는 R은 레드의 약자고요. 그 바 두 개는 점선, 그리고 웃는 표시 이거는 그 삼각형을 세모를 그리게 돼요. 그 마크가 세모가 돼요. 한번 이거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막 커맨드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는 커맨드 윈도우 창에 헬프라고 하고 그 명령을 적어주시면 간단하게나마 그 명령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이게 지금 글자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거든요.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네틀랩 같은 경우는 한글로 가르쳐 주거든요. 한글 버전도 돼 있어요. 근데 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에 굉장히 취약해 있고 한글 버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소수 관련해서 다뤄볼게요. 뭐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까 라인 스페이스는 점을 20개 찾으려고 하신 거죠? 이 구간 안에서. 네네네네. 근데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리시려고 이 파일로만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거는 그 유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 0과 이 파이는 어떤 이걸 0과 이 파이를 포함한 닫힌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구간에서 20개 점을 등강적으로